제가 말씀드린 건 단어를 외우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단어 안 외우고 그냥 찍으면 돼.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이 지문이 2010년 9월 고3 평가원 지문입니다. 보자마자 좀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 다 배제하고 풀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결사가 있는데 연결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쉽거나 어렵거나 이건데 중간은 잘 없어요. 근데 쉬운 쪽이 많아요. 쉬운 쪽이. 왜냐면 하나만 읽으면 풀리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이제 명백한 어떤 그 특성인데 moral agent, 도덕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능력인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아, 도덕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하는구나. 주제 잡혔죠, 지금? 자, 기억 앞을 보겠습니다. 자, this is an unconstituted necessary condition. 이거는 뭐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꼭 필요한 어떤 조건이랍니다. this는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죠. 이래요? 합리적인 사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에 대한 어떤 상술이에요, 지금. 자, 혹은 뭐냐면, 혹은이 아니네요. 자, 누굴 위해서? 자, any form of moral agency.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에 있어서 뭐다? 이것은 꼭 필요한 어떤 조건이랍니다. 한 문장에 대한 상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since 다음에 원인이잖아요. 원인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죠? 주제 잡혔어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 who are incapable of raising thought,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cannot be held morally responsible,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다?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으로 넘어갔어요. 일단 however 잡고 푸셔야 돼요. 그죠? 뒤에 보니까 만약에 네가 자, 이러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이죠. 이 특성을 넘어선다면 이 말이죠. 맞아요? 앞에서 이 특성이 나왔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넘어선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uncontroversial 이 말이랑 그 다음에 앞에 uncontested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됐나요? 둘 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근데 이 특성을 네가 만약에 벗어난다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성을 뭐에 있어서 실제로 자, 플래시 앤 블러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알겠죠? 사람인데 중간에 필요 없고요. 개인적인 도덕적 존재. 자, 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게 실제로 그 평가 문제 나왔을 때 정답률이 30% 정도 됐던 지문이거든요. 모든 도덕적인 존재는 뭐냐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됐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잘 봐요. 맨 앞에 보시면은 그 살리언트가 중요한 이 말인데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흔한 특성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돼버렸죠. 어비어스가 빠졌죠. 다시 가장 눈에 띄는 특성, 흔한 특성 이 말이고요. 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이 말입니다. 앞에 걸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역접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역접을 배우실 때 같은 맥락을 나열할 때보다 정도의 차이를 나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 못 찾아요. 이해돼요? 많이 읽어보면 막 다 대입해 보니까 한 2개 남잖아요. 예? 이거 A번 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렇게 풀면 완전 고수. 근데 힘들다. 힘든데. 그러면 B를 보고 푸셔야죠. B에서 앞에서 multiple perspective 나왔잖아요. 다양한 관점 나왔죠. 뒤에서 뭐예요? No one size fits all answer. 그래서 한 가지 크기로 모든 대답을 맞추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다양한 관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럼 B를 보고 보셔야 돼요. 정답 1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렇지만 A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역접이구나. 자, 7번. 자, 7번도 봐요. 지금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쉽던지 어렵던지. 그렇지만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자, 도입에서 보시면은 태양이 점차적으로 밝아진답니다. 더워진다는 얘기죠. 자, as its core contract. 자, 뭐 하면서? 그 핵이, 태양의 핵이 뭐다? 수축하면서, 그래 뭐다? 데워지면서 햇빛, 태양이 뭐다? 더 밝아지고 있답니다. 됐죠? 그럼 태양이 밝아진다. 이게 중요 소재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억을 봤어요. 물에 뭐가? 예? runaway 그럼 활주로잖아요. 미친 듯이 달려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나타내게 된답니다, 지금. 예? 물이 뭐가? 그럼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내용상으로 이거 못 풉니다. 못 푸는데,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중위 소재가 뭐였죠? 태양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문맥 잠깐 볼까요? 태양 밝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구를 불편할 정도로 뭐다? 데우고 있답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물이 있어요. 겁나 더워. 물은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2번입니다.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8번.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20에서 4개짜리를 연습하신 분이 있고, 그죠? 연습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연습하신 분은 쉽게 풀 거고요.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알겠죠? 잘 보세요. 일단 중위 소재가 보시면은 발목이 다친다든지, 자, 아니면 어쨌든 다리에 이제 부상이 당했을 때, 그죠? 이 고통이 일반적인 어떤 병이랍니다. 보여지는. 풋 닥터에서 보여지는. 맞아요? 발을 치료하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래서 발목이나 아니면 뒤꿈치에 고통이 있는 게 가장 흔한 어떤 그 병이래요. 특히 뭐 사이에? 러너즈 사이에? 아니면 스프린팅 스포츠? 스프린팅은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거죠. 뭐 100m 달리기 선수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농구라든지 테니스 나왔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뭐다 지금 도입이 발에 뭔가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흔한 질병들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보기 보시고 보기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추적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억은 없죠. 기억 없죠. 자, 니은 보시면 자, while some injuries to the foot. 그래서 발에 몇몇 그 부상이 자, 심각하고 자, require trip to the doctor's office.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소하게 삐는 거는 집에서 치료가 될 수가 있답니다. 지금 얘는 열거죠. 몇몇은 심각한데 몇몇은 그냥 뭐다 사소해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답니다. 지금 그럼 앞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이러 어떤 부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상에서 뭐다 몇몇은 뭐다 사소하고 몇몇은 심각하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니은 간행 더군다나 더 큰 단서는 심리적으로 니은이 2개이기 때문에 얘가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심리적인 단어인데 그 단서인데 또 그거 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쨌든 니은 될 수 있겠구나 이 말이고요. 후보로 남겨줍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강한 후보. 더 강한 후보 나오시면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D급 보시면 그들은 또한 나왔잖아요. 자, 그들은 또한 보여주기를 keeping the foot elevated 다리를 좀 이렇게 높게 들고 있는 거랍니다. 높은 위치에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근데 또한 suggest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해결책 몇 번? 적어도 2번. 자, 스포츠 피지션이 recommend 한답니다. 뭐냐면 부상당한 어떤 부분들을 뭐다? 지금 얼음으로 찜질하랍니다. 해결책이죠. 그럼 얘 해결책 몇 번 돼야 돼요? 1번 되겠죠? 골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제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 나오는 거예요. 기억 어떤 단서죠? 최상급이잖아요. 해결책 3번. 그래서 최상급 앞에서 뭐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짱은 이거야. 이게 최상급이에요. 알겠죠? 순서 잡혔죠? 1번, 2번, 3번, 4번. 최상급 최근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자, 9번. 자, 목적이나 주장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뒤에서부터 읽으시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보가 기여를 하는데 다른 관점에 기여합니다. 해결책을 찾는데 그러면 새로운 정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자, 그래서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만든다면 뭔가 깨달음의 경험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일단은 새로운 정보가 중요한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앞문장 추적합니다.
보시면 자,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죠. 자,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실패로 유발될 수 있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이게 뭐다? new information을 이끌어내게 되네요. 자, 우리는 뭐다? new information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new information을 이끌어내는 거는 성공적이지 못한 실패, 그로 인한 문제의 재구성,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다?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생기는 거죠. 순서 잘 보셔야 돼요. unsuccessful attempts가 1번, 문제 재구성이 2번, 새로운 정보 3번,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4번 되는 겁니다. 됐나요, 순서가? 주제 다 잡혔어요. 그러면 눈에 제일 띄는 게 뭐냐면 학생분들의 문제의 재구성을 봅니다. 예? 문제의 재구성을 보고요. 그래서 문제의 재구성이 들어간 게 지금 1번, 3번이니까 1번, 3번이 가장 땡긴다고 보셔요. 이래요? 1번, 3번이 문제의 재구성인데 보세요. 지금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결국에는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정보를 누가 만들어요?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시도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이게 생기고 이게 생기고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러면 이걸 보실 때 문제 해결이 실패의 경험, 그 다음에 통찰력 획득 이건데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unsuccessful attempts가 뭐다? 문제 해결 실패의 경험이고요. 아하 experience가 뭐다? 통찰력 획득입니다. 정답은 뭐다? 2번 보셔야 돼요. 이거 쉽지만 빨리 풀다가 대충 풀다가 틀려요. 알겠죠? 더군다나 19번이면 이게 뒤에서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별표 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10번. 얘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뭐 독해밖에 없지만 어휘까지 풀어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법이랑 독해만 보면 되는데 PDF 잘 받으시고 계속 보완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자, 일단 보시면은 그 selection bias, 자, 선택 편향이죠.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게 지금 중심 소재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famous는 이제 유명한 거 반대말이니까 뭔가 악명 높은 이 말이죠. 그런 어떤 헤드라인 이걸 이끌어냈던 선택 편향입니다. 이 선택 편향이 accident 그냥 우연적인 거래요.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연적인 거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벗이 나왔으니까 우연은 이제 뭐다? 안녕 되는 겁니다. 알겠죠? 벗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보여주는데 어떤 위험이라든지 잠재적인 어떤 힘을 보여준답니다. 맞아요? 누구에게? 자, stakeholder, 뭔가 관련된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wanting to influence hearts and minds.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뭐 이 사람들에게 뭐다? 힘이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해서? 이렇게 하면 해서? 됐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선택 편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제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what was arguably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많은데 그냥 한 가지 예가 이 말입니다. 예? 다 날리시면 되고요. 선택 편향에 있어서의 한 가지 예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냐면 좀 당황스러운 시카고에서의 어떤 헤드라인인데 자, 두웨이가 트루먼을 이겼어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선택 편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두웨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은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겠죠. 왜냐하면 선택 편향이니까. 그러면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까요? 두웨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주제 다 잡혔습니다 지금. 자, 밑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뭔지 몰라요. 그 전화조사가 그죠? 전화조사가 시행되어진 전화조사인데 이게 뭐다? 두웨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냐면 그러면 전화조사를 했으니까 두웨이 짱이야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1948년에 전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다? 부유한 어떤 계층에게만 제한이 돼 있었답니다. 부자들만 전화가 있는 거야. 이래요?
그리고 이제 드웨이는 뭐냐면 주로 인기가 있었는데 엘리트 집단에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과 자체도 뭐다? 뭔가 편향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드웨이 짱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통계학자들이 잘못됐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그들이, 자, 여론조사 하는 거를 멈춰버렸죠. 언제? 자, too far in advance. 그래서 선거가 있기보다 훨씬 전에 멈춰버렸답니다. 이래요? 자, 그리고 이 트루먼이 특히 성공적이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성공적이었대요. 그럼 이때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은 트루먼이 인기가 있어, 뭐 이런 게 나왔겠죠. 근데 이제 조사 자체를 훨씬 더 전에 멈춰버렸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다, 지금? 두웨이 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빈칸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뭐가? 선택 평양이. 어떻게 하면 해서 뭔가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자, encourage 뭔가 권장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자, hop on the wagon. hop은 이제 점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jump on the wagon은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짱이에요? 두웨이 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사도 보고 여론조사도 보니까 아, 나도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번 정답. 자, 2번. 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자, wag the dog. 자, wag는 이제 꼬리를 흔들다 이 말인데 wag the dog 이렇게 보면 꼬리로 개를 흔들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주객 관계가 이제 그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3번은 선동하는데 대중들이 약자가 되게끔 선동한답니다. 아니죠? 4번은 미국 성인들이 to be swing voter. swing voter는 이제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투표자들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게끔 유혹한답니다. 아니죠? 정답이 1번 되는 거죠. 자, 집에 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수고 많으셨고 중요한 거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험 같은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냉철하게 보시고 내가 뭐가 모자랐는지 잘 보시고 반드시 어려운 단어를 알아야지 푼다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결국에 더 미궁에 빠집니다. 단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복습지가 있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풀이하면서 갔던 길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발견 못했던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